저 사람 완전 사이코 아냐.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뉴스에 나온 흉악범을 보면서, 회사에서 만난 이상한 상사를 욕하면서, 심지어 헤어진 연인을 저주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소시오패스랑은 뭐가 다를까요? 더 무서운 건 이들이 영화 속 괴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옆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멀쩡해 보이는 얼굴로 말이죠. 오늘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 두 존재의 결정적 차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던 모든 상식이 뒤집힐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이코패스는 만들어지는 걸까요? 태어나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뇌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사이코패스의 뇌는 일반인과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게 밝혀졌어요. 특히 편도체라는 부위가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위험을 감지하는 뇌의 경보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이 경보기가 아예 고장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어두운 골목에서 칼을 든 괴한을 마주쳤다고 상상해보세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겠죠?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그 순간에도 심박수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 튀기는 범죄 현장 사진을 보여줘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요. 뇌파를 측정해보면 아무런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이들이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오히려 기묘한 흥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누군가 울고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이코패스의 뇌는 그 장면을 마치 실험 대상을 관찰하듯 냉정하게 바라봐요. 공감 회로가 애초에 연결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단순히 냉정한 성격이나 나쁜 버릇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하드웨어 자체가 다르게 설계된 겁니다. 마치 생맹인 사람에게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하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이해하려면 악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뇌를 가진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이들의 진짜 정체예요. 이제 정말 기묘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이코패스를 가려내는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냄새 맡기 테스트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검사 방법 중 하나거든요. 호주의 한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커피, 오렌지, 가죽 같은 다양한 냄새를 맡게 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들은 일반인에 비해 냄새를 구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특히 불쾌한 냄새와 좋은 냄새를 구분하는 게 힘들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말한 편도체와 전두엽, 그리고 해마라는 뇌 부위들이 감정뿐 아니라 후각 처리에도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사이코패스는 이 영역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냄새에 대한 민감도도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한 컴퓨터의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오류를 일으키는 것처럼요. 물론 후각이 둔하다고 해서 모두 사이코패스인 건 절대 아닙니다. 비염이 심하거나 코로나 후유증으로 후각을 잃은 분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뇌의 구조적 결함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신체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사이코패스들이 통증에 대한 반응도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바늘로 찔러도 우리만큼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감각 세계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감정도, 냄새도, 고통조차도 무뎌진 상태.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해요. 소아정신과를 찾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불안이 정확할 때가 있어요. 사이코패스 성향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5살짜리 아이가 친구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나는 걸 보면서 웃어요.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재미있어 하는 거죠. 선생님이 혼을 내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며 빤빤하게 되묻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웃는 얼굴을 보면 따라 웃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달라요. 선생님이 잘했어 라고 머리를 쓰다듬어도 무표정하고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노는 걸 보면서도 끼어들 생각을 안 해요. 사회적 보상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동물 학대예요. 6살짜리가 개미를 하나하나 다리를 뜯으며 관찰하거나 동네의 길고양이를 돌로 던져 맞히는 걸 즐기는 경우요.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공감 능력의 심각한 결핍이에요.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10대가 되면서 더 교묘해진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배우고 감정을 흉내내는 법을 익히죠. 엄마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눈물까지 짜내면서 속으로는 이 정도면 넘어가겠지 계산하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평생 만들지 못하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곁에만 얼씬거려요. 어린 시절에 이런 패턴들이 결국 성인이 되어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확정되는 거죠. 당신 옆에 완벽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매력적이고 말도 잘 통하고 센스도 있죠. 처음 만난 날부터 우리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사이코패스의 타깃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이코패스에게 인간관계란 체스게임과 같아요. 상대는 감정을 나누는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말일 뿐이에요. 이들은 첫 만남부터 당신을 스캔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에 약한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지 말이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35살 김 과장은 회사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동료들 생일은 다 챙기고, 후배들 고민 상담도 잘해주고, 상사에게는 완벽한 보고서를 올렸죠. 그런데 뒤에서는 어땠을까요? 동료의 아이디어를 슬쩍 훔쳐 자기 것처럼 발표하고, 경쟁자가 될 만한 후배는 교묘하게 찍어내리고 승진을 위해서라면 거짓 보고도 서슴지 않았어요. 들키면 오해예요. 제가 그럴 리가요 라며 능글맞게 웃죠. 이들의 관계 방식을 심리학에서는 기생적 생활 방식이라고 불러요. 숙주에부터 영양분만 빨아먹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기생충처럼요. 상대가 지쳐 쓰러지든 말든 관심 없어요. 다 빨아먹으면 다음 타깃으로 넘어가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타인을 조종하는 데 집착할까요? 도파민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내 손바닥 안에서 굴릴 때 느끼는 그 쾌감이 이들에게는 마약과 같아요. 일반인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할 때 느끼는 행복보다 더 강렬한 보상이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의 뇌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도파민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도파민은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추구하고 얻었을 때 분비되는 보상 물질이에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이 시스템이 너무 민감하게 작동해요. 원하는 걸 손에 넣으려는 동기가 우리보다 수십 배 강한 거죠. 마치 엑셀러레이터가 바닥까지 눌린 자동차처럼요. 그래서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절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한 연쇄살인범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그는 범행 전 석 달 동안 희생자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자주 가는 카페, 집 구조까지요. CCTV 사각지대를 직접 걸어다니며 확인하고 범행 도구는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현금으로 다른 도시에서 구매했죠. 심지어 A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B, C 계획까지 준비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군사작전 수준이에요. 범행 후에는 어떨까요? 일반인이라면 죄책감에 잠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릴 텐데 사이코패스는 정반대예요. 완벽하게 해냈어 라는 자기만족에 빠져서 오히려 숙면을 취하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떨지 않아요. 심박수가 정상이고 거짓말 탐지기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들에게 범죄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프로젝트죠. 그래서 FBI 프로파일러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이런 유형의 범죄자예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도 어렵고 잡기도 어렵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케빈 더튼 교수가 직업별 사이코패스 비율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1위가 뭐였을까요? 연쇄살인범? 아니에요. 바로 기업의 CEO였습니다. 네?
CEO가요? 놀라셨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회사를 경영하려면 때로는 냉혹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든요. 수백 명을 해고할 때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되죠. 경쟁사를 짓밟을 때 망설이면 안 되고요. 사이코패스에게는 이런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감정이 개입되지 않으니까요. 그 외에도 변호사, 외과 의사, 경찰, 언론인, 성직자까지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권위가 있고 타인을 통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들이에요. 실제로 한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예요. 그는 회의 때마다 완벽한 발표를 했고 직원들 이름을 다 외우고 생일도 챙겨줬대요. 참 따뜻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실상은요? 직원들의 약점을 파악해서 문서로 정리해 넣고 누가 반대파인지 체크해서 하나씩 제거했어요. 회사 돈을 빼돌리면서도 표정 하나 안 변했고요. 이들은 감정은 느끼지 못하지만 감정을 흉내내는 데는 천재예요. 당신이 슬프면 슬픈 척하고 당신이 기쁘면 같이 기뻐하는 척하죠.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성공이라는 목표 앞에서 이들은 100%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도덕적 고민 같은 건 하지 않으니 효율적이죠. 그 결과 조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동료를 언제든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한폭탄이에요. 성공한 사이코패스는 더 위험합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사이코패스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연락을 끊어요. 문자도 씹고 전화도 안 받고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행동하죠. 당신이 뭘 잘못했나 되돌아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냥 시들해진 거예요. 사이코패스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갈구해요. 같은 일, 같은 사람, 같은 루틴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루하게 느껴지죠. 마치 ADHD 환자처럼 주의력이 이리저리 튀어요. 오늘은 사업 아이디어에 미쳐 있다가 내일은 주식 투자에 올인하고 모레는 또 다른 걸 찾아 헤매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폭탄 세례처럼 애정 공세를 퍼붓다가 상대가 마음을 열면 급격히 식어버려요. 정복했으니 이제 재미없어 라는 심리죠. 그리고는 다음 타깃을 물색하기 시작해요. 이전 상대가 어떻게 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입사할 땐 이 회사에서 10년은 일하겠습니다 라고 열변을 토하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둬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한동안 엄청난 열정을 보이다가도 중간에 시들해지면 아예 손을 놓죠. 마무리? 그런 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죠. 이들에게 지속성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장기적인 목표나 약속 같은 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자극만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이코패스와 함께하는 모든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언젠가는 버려질 거예요. 새로운 장난감이 나타나는 순간 말이죠. 사이코패스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묘하게 불편한 순간이 와요. 그 사람이 울면서 빌던데 좀 웃기더라 라든가 죽은 고양이 보니까 신기하던데요? 같은 말을 태연하게 던지죠.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이게 농담인가 싶어 웃으면 상대는 진지한 표정으로 왜요? 이상해요? 라고 대묻고요. 이건 일부러 충격 주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뇌 구조가 뒤틀려 있으니 생각도 뒤틀려 있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도덕적 감각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남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게 왜 안 되는 건지 진심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인 거짓말이에요. 사이코패스는 병적인 거짓말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거짓말할 때 생리적 반응이 거의 없어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럽죠.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횡령이 발각됐어요. 증거도 명백하고 목격자도 있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당당하게 부인해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이죠. 거짓말 탐지기를 돌려도 정상으로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연기해요. 더 교묘한 건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라며 동정표를 얻어내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 저 사람도 사연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릿한 이들에게 거짓말은 무기가 아니라 본능이에요.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어떤 말도 서슴없이 지어내죠.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말은 절대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는 의도가 숨어 있으니까요. 이제 조금 다른 유형을 만나볼 차례예요. 바로 소시오패스죠. 사이코패스가 타고난 괴물이라면 소시오패스는 만들어진 괴물이에요. 어린 시절 학대당하고 방치되고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세상이 나한테 이랬으니까 나도 세상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심리예요.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소시오패스는 감정이 있어요. 사이코패스처럼 완전히 얼어붙은 심장을 가진 게 아니라 왜곡되고 뒤틀린 감정을 가지고 있죠. 가끔은 죄책감도 느껴요. 아,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순간이 찰나처럼 스쳐 지나가요. 하지만 그 감정이 행동을 바꾸지는 못해요. 문제는 충동 조절 능력이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해요. 주먹이 먼저 나가고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죠. 사이코패스는 냉정하게 계산하며 범죄를 저지르지만 소시오패스는 X발 하고 순간적으로 터져버려요. 인간관계도 불안정해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는 어느 정도 유대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정하죠. 어제 친하게 술 마시던 친구에게 오늘 주먹을 날리는 시기예요. 범죄를 저지를 때도 차이가 확실해요. 치밀한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순간의 분노나 욕구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저지르다 보니 증거를 남기기 일쑤예요. 그래서 경찰에 잡히는 것도 소시오패스가 훨씬 많죠. 이들은 사회의 주변부에서 거칠게 살아가요.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범죄 기록이 쌓이면서요. 환경이 만든 괴물이지만 그렇다고 덜 위험한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원인부터 달라요. 사이코패스는 뇌를 들고 태어나는 거고, 소시오패스는 환경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선천적 결함, 하나는 후천적 상처죠. 감정 측면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아예 없어요. 공포도, 죄책감도, 공감도 전부 제로예요. 반면 소시오패스는 감정이 있긴 한데 심하게 뒤틀려 있죠. 찰나의 후회나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행동을 바꾸진 못해요. 행동 패턴을 보면 더 명확해요. 사이코패스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어요. 매력적이고 사교적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죠. CEO나 변호사처럼 사회 상층부에 많아요. 반면 소시오패스는 가면을 쓸 능력이 없어요. 거칠고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죠. 사회 주변부에서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범죄 방식도 달라요. 사이코패스는 석 달 동안 계획을 짜요. A 플랜, B 플랜, C 플랜까지 준비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실행하죠. 반면 소시오패스는 X발 하고 순간적으로 터져요. 계획도 없고 CCTV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저질러요. 그래서 잡히는 것도 소시오패스가 훨씬 많죠. 치료 가능성도 차이가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해요. 뇌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심리 치료나 환경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진 않지만요. 결국 둘 다 위험하다는 건 똑같아요. 하나는 차갑게 계산하며 다가오고 하나는 뜨겁게 폭발하며 덤벼들죠. 어느 쪽이든 우리는 경계해야 해요. 이들의 차이를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꽤 긴 여행을 했어요. 뇌의 결함으로 태어난 사이코패스부터 환경이 만들어낸 소시오패스까지 말이죠. 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에 누군가가 떠올랐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매력적인 말투로 성공한 모습으로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 가면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말이죠. 오늘 배운 걸 기억하세요. 지나치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 공감 능력이 의심스러운 사람, 거짓말을 숨쉬듯 하는 사람을 만나면 한 발짝 물러서세요.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